가수 송대관에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 태진아는 송대관의 슬픈 소식을 듣고 울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전설 송대관 79세 씨가 아내 이정심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정심 씨는 자택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며 안타깝게도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송대관 씨는 큰 충격을 받아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현재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그의 팬들뿐 아니라 트로트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송대관 씨의 심장병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장남 송진영 씨는 아버지는 현재 혼수 상태에 계시며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이름을 계속 중얼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을 되뇌며 마음 깊은 곳에서 고통받고 계신 것 같다며 온 가족이 아버지 곁에서 함께하며 이 고통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대관 씨의 두 아들은 현재 자신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간호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전하는 이 같은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송대관은 1946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송영근은 3.1 운동 당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누며 독립운동에 힘쓰다 일제보안법 위반으로 큰 고초를 겪은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대관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 중 실종되었고 그는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뛰어난 노래 실력을 자랑하던 그는 서울에서 열린 노래자랑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학비를 낼 수 없었고 결국 졸업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야간 학교에 다니며 신문 배달과 이발소 보조 일을 병행하는 등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낸 그는 가수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돈 한 푼 없이 열차에 올랐습니다. 무임승차를 하면서도 성공 후 꼭 갚겠다는 다짐을 하며 검표원의 눈을 피해 무사히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무명 시절 동안 그는 고된 나날을 보냈고 출연료 5만 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 가수 나훈아를 보며 나에게도 밝은 날이 올까? 라는 희망을 품고 부른 노래가 바로 해뜰 날입니다. 미국 생활 초기 송대관은 직장이 없었습니다. 대신 일본에서 유학해 러시아어에 능통했던 그의 아내가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독립운동 유공자의 후손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자신이 기모노를 입고 일하는 아내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던 송대관은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귀국 후 송대관은 어머니와 함께 단칸방에서 6년간 지냈습니다.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나 그는 차표 한 장으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노래가 성공하자 그는 과거 무임승차했던 기억이 떠올라 서울역을 찾아가 당시 승차권 값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성공 이후 송대관은 삼성동에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원룸 17가구를 만들어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노후를 월세 수입으로 살아가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외환 위기로 전세금 반환 소송에 휘말리며 건물이 부도나 은행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아내와 두 아들은 미국으로 떠났으며 송대관은 혼자 마포 원룸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송대관은 2013년 사기 사건에 연루되며 큰 논란에 휩싸였지만 2년 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수입이 많아 돈 문제로 오해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아내가 부동산과 투자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다 잘못된 판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송대관은 100억 원대의 집을 잃었고 땅과 아파트 등 많은 자산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는 18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지면서 하루하루 죽을지 살지를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아끼던 진돗개 2마리를 떠나보낼 때가 가장 슬펐다고 전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은 맞지만 집을 잃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당시의 고통을 회상한 송대관은 그의 인생이 단순한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간적인 고뇌와 극복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송대관은 일반 회생을 신청한 후 남은 약 160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번 돈 대부분을 빚 상환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빚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찰나 또다시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송대관은 가요 프로그램 녹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후배 가수의 매니저로부터 폭언을 듣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매니저는 송대관이 소속 가수의 인사를 무시했다며 항의했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자리를 떠났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선배 가수를 향한 폭행 의혹은 그 자체로도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대관은 태진아와 함께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방송에서 티격태격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님 동생처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송대관은 위궤양 수술을 받았는데 그는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는 법이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한창 전국 콘서트 투어를 하던 중 아팠고 수술 후 공연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송대관은 태진아의 아들인 가수 이루와도 매우 친밀한 사이입니다. 예전부터 송대관은 이루를 데려오고 싶다고 농담을 하곤 했고, 이루는 한 방송에서 아버지 태진아의 노래보다 송대관의 내 박자 같은 노래가 더 좋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에 송대관은 태진아가 다른 건 몰라도 아들 하나는 잘 키운 것 같다 며 호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루의 몸이라도 데려와라 고 말하며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아빠 본 세계에서 송대관과 태진아가 함께 공연을 앞두고 있을 때 이루가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침 공연도 함께하게 된 기회를 빌려 몸보신 하시라 며 음식을 준비한 것이었죠. 송대관은 이루가 정말 훌륭한 아들이라며 태진아의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고 말하며 이루를 극찬했습니다. 송대관은 김호중을 언급하며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이겨냈다. 김호중 후배를 보면서 고난을 많이 겪던 내 옛날 생각이 나더라. 너도 세월이 약일 것이다 라고 응원했는데, 이 발언이 문제가 된 이유는 송대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죄가 없음을 입증했지만 김호중은 범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송대관 씨는 평소 방송을 통해 아내 이정심 씨에 대한 애정을 자주 표현하며 그녀와의 유대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를 의지하며 가정을 꾸려왔고, 송대관 씨의 성공 뒤에는 항상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은 팬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은 송대관 씨에게 있어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심장병과 기존의 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애도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송대관 씨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기원한다 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로트 팬들은 물론 동료 연예인들 역시 그의 쾌유를 바라며 응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송대관 씨는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이끈 대표적인 가수로서 그의 곡들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비극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삶의 불확실성을 되새기게 합니다. 송대관 씨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무대 위에서 다시 노래를 부르며 아내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노래로 표현할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의 팬들과 국민들은 그가 이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가족 간의 사랑과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송대관 씨가 하루빨리 마음의 치유를 얻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수 송대관에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 태진아는 송대관의 슬픈 소식을 듣고 울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전설 송대관 79세 씨가 아내 이정심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정심 씨는 자택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며 안타깝게도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송대관 씨는 큰 충격을 받아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현재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그의 팬들뿐 아니라 트로트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송대관 씨의 심장병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장남 송진영 씨는 아버지는 현재 혼수 상태에 계시며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이름을 계속 중얼거리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을 되뇌며 마음 깊은 곳에서 고통받고 계신 것 같다. 온 가족이 아버지 곁에서 함께하며 이 고통을 나누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송대관 씨의 두 아들은 현재 자신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간호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전하는 이 같은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송대관은 1946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송영근은 3.1 운동 당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누며 독립운동에 힘쓰다 일제보안법 위반으로 큰 고초를 겪은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대관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 중 실종되었고 그는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뛰어난 노래 실력을 자랑하던 그는 서울에서 열린 노래자랑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학비를 낼 수 없었고 결국 졸업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야간 학교에 다니며 신문 배달과 이발소 보조 일을 병행하는 등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낸 그는 가수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돈 한 푼 없이 열차에 올랐습니다. 무임승차를 하면서도 성공 후 꼭 갚겠다는 다짐을 하며 검표원의 눈을 피해 무사히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무명 시절 동안 그는 고된 나날을 보냈고 출연료 5만 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 가수 나훈아를 보며 나에게도 밝은 날이 올까? 라는 희망을 품고 부른 노래가 바로 해뜰 날입니다. 미국 생활 초기 송대관은 직장이 없었습니다. 대신 일본에서 유학해 러시아어에 능통했던 그의 아내가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독립운동 유공자의 후손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자신이 기모노를 입고 일하는 아내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던 송대관은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귀국 후 송대관은 어머니와 함께 단칸방에서 6년간 지냈습니다.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나 그는 차표 한 장으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노래가 성공하자 그는 과거 무임승차했던 기억이 떠올라 서울역을 찾아가 당시 승차권 값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성공 이후 송대관은 삼성동에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원룸 17가구를 만들어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노후를 월세 수입으로 살아가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외환 위기로 전세금 반환 소송에 휘말리며 건물이 부도나 은행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아내와 두 아들은 미국으로 떠났으며 송대관은 혼자 마포 원룸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송대관은 2013년 사기 사건에 연루되며 큰 논란에 휩싸였지만 2년 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수입이 많아 돈 문제로 오해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아내가 부동산과 투자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다 잘못된 판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송대관은 100억 원대의 집을 잃었고 땅과 아파트 등 많은 자산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는 18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지면서 하루하루 죽을지 살지를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아끼던 진돗개 2마리를 떠나보낼 때가 가장 슬펐다고 전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은 맞지만 집을 잃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당시의 고통을 회상한 송대관은 그의 인생이 단순한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간적인 고뇌와 극복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송대관은 일반 회생을 신청한 후 남은 약 160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번 돈 대부분을 빚 상환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빚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찰나 또다시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송대관은 가요 프로그램 녹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후배 가수의 매니저로부터 폭언을 듣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매니저는 송대관이 소속 가수의 인사를 무시했다며 항의했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자리를 떠났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선배 가수를 향한 폭행 의혹은 그 자체로도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대관은 태진아와 함께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방송에서 티격태격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님 동생처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송대관은 위궤양 수술을 받았는데 그는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는 법이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한창 전국 콘서트 투어를 하던 중 아팠고 수술 후 공연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송대관은 태진아의 아들인 가수 이루와도 매우 친밀한 사이입니다. 예전부터 송대관은 이루를 데려오고 싶다고 농담을 하곤 했고, 이루는 한 방송에서 아버지 태진아의 노래보다 송대관의 내 박자 같은 노래가 더 좋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에 송대관은 태진아가 다른 건 몰라도 아들 하나는 잘 키운 것 같다 며 호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루의 몸이라도 데려와라 고 말하며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아빠 본 세계에서 송대관과 태진아가 함께 공연을 앞두고 있을 때 이루가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침 공연도 함께하게 된 기회를 빌려 몸보신 하시라 며 음식을 준비한 것이었죠. 송대관은 이루가 정말 훌륭한 아들이라며 태진아의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고 말하며 이루를 극찬했습니다. 송대관은 김호중을 언급하며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이겨냈다. 김호중 후배를 보면서 고난을 많이 겪던 내 옛날 생각이 나더라. 너도 세월이 약일 것이다 라고 응원했는데, 이 발언이 문제가 된 이유는 송대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죄가 없음을 입증했지만 김호중은 범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송대관 씨는 평소 방송을 통해 아내 이정심 씨에 대한 애정을 자주 표현하며 그녀와의 유대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를 의지하며 가정을 꾸려왔고, 송대관 씨의 성공 뒤에는 항상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은 팬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은 송대관 씨에게 있어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심장병과 기존의 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애도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송대관 씨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기원한다 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로트 팬들은 물론 동료 연예인들 역시 그의 쾌유를 바라며 응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송대관 씨는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이끈 대표적인 가수로서 그의 곡들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비극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삶의 불확실성을 되새기게 합니다. 송대관 씨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무대 위에서 다시 노래를 부르며 아내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노래로 표현할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의 팬들과 국민들은 그가 이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가족 간의 사랑과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송대관 씨가 하루빨리 마음의 치유를 얻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